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유난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한 주였습니다. 항상 봄을 맞이할 때쯤이면 우리는 시간의 흐름과 그 속에서 혹시 아무 의식이 없이 생각 안 하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끔씩 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아마 이런 느낌은 기분 탓일 것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좋을 때는 들떠서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 반응하기도 하죠. 하지만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마음 풀리고 귀여운 캐릭터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기분이나 느낌이라는 것이 가끔은 이렇게 단순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엄청 크게 느껴지는 고민과 어려움도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 별일이 아니고 쉬운 해결책도 생겨나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때로는 흐르는 시간에 우리의 감정과 고민을 아무 생각 없이 맡겨보면서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지금 편안함과 함께 여러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글은요, 가톨릭 신자이신 장영희 교수의 글 무릎 꿇은 나무에서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새롭게 취업을 할 때 가끔 축하 카드에 이 세상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쓰는 일이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 참으로 막연한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쓰면서도 나 자신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선생으로서의 도리인 것 같아 무조건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마침내 부설 이냐시오 야학 졸업생인데 정비공으로 취직이 되어 속초로 내려간다기에 선물로 책을 주며 앞에 그 말을 써주었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선생님,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기쁨과 행복을 줘요?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신부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재용이는 작년에 수능고사 성적이 기대에 많이 못 미쳤고 본당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신학대학을 포기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랫동안의 꿈을 접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신부님이 되어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 기쁨과 행복을 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한숨과 함께 재용이가 말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이 어떻게 이 세상에 기쁨과 행복을 주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물론 신부님도 이 세상에 기쁨과 행복을 주겠지만 정비공도 라고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좌절된 꿈에 슬퍼하고 있는 재용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토니를 떠올렸습니다. 유학 중 내가 살던 기숙사의 경비 아저씨 토니는 나이가 한 60쯤 되었는데 전직이 콜택시 기사였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그는 낙천적인 성격으로 파바로티처럼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 아침이면 우리 기숙사 식구들은 그가 밖에서 일하며 부르는 오 솔레미오 소리에 깨곤 했습니다. 그는 가끔 우리 방에 들러 함께 차를 마시곤 했는데 언젠가 우리들에게 자신이 기사 시절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당번이었던 그는 시내 어떤 주소로 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늦게까지 파티를 한 사람이 집에 가기 위해 부르는 것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경적을 한두 번 누르고 가버렸겠지만 그날 밤 그는 일부러 차에서 내려서 벨을 눌렀습니다. 잠깐만요. 아주 작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마룻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마치 1940년대 영화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복장에
모자까지 단정히 쓴 아주 나이든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방은 가구가 다 흰색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가방 좀 들어주시겠어요? 할머니는 아주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을 나오면서 할머니는 문간에 놓인 사진틀과 앨범이 가득 담겨있는 상자 앞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그것도 가져가실 거예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두고 갈 테야. 차에 타자 할머니는 주소를 주면서 시내를 가로질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서 가는 건데 괜찮아요, 할머니? 나는 시간이 아주 많아. 지금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고 있거든. 순간 토니는 뒷좌석의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 눈에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식구가 하나도 없어.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어. 토니는 요금 미터기를 껐습니다. 어떤 길로 갈까요, 할머니? 그로부터 2시간 동안 토니와 할머니는 함께 조용한 크리스마스 새벽 거리를 드라이브했습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엘리베이터 걸로 일하던 빌딩, 지금은 가구 공장이 되었지만 처음으로 댄스 파티에 갔던 우도회장, 신혼 때 살던 동네 등을 천천히 지났습니다. 때로는 어떤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그냥 오랫동안 어둠 속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어스프레 날이 밝아오자 할머니는 이제 피곤해, 그만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토니는 할머니가 준 주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간호사들이 할머니를 맞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토니는 자기도 모르게 할머니를 안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자네는 늙은이에게 마지막 행복을 주었어. 아주 행복했다오.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두고 토니는 건물을 나왔고 뒤로 문이 찰칵하고 닫혔습니다. 그건 마치 삶과 죽음 사이에 문이 닫히는 것 같았어. 토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집으로 가지 않고 한참 동안을 할머니를 생각하며 돌아다녔지. 그때 내가 그냥 경적만 몇 번 울리고 떠났다면?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당번이 걸려 심술난 다른 기사가 가서 할머니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더라면? 나는 내 일생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본 적이 없지. 내가 대통령이었다 해도 아마 그렇게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을 거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주 위대한 순간들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순간 내가 나의 모든 재능을 발휘해 위대한 일을 성취할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내게는 왜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하고 지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대한 순간은 우리가 모르는 새에 왔다 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하찮게 생각하는 순간들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심히 건넨 한마디의 말, 별 생각 없이 내민 손, 스치듯 지은 작은 미소 속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은 대통령에게도 신부님에게도 또 선생님에게도 자동차 정비공에게도 모두 골고루 옵니다. 어떤 카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놀이를 하는 건 서로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다. 서로 다 같이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것, 그것이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아닐까? 우리가 어릴 적에 하던 놀이는 꼭 이기는 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키 큰 아이가 작은 아이보다 대여섯 걸음 뒤에서 시작했고, 구슬치기를 할 때는 처음에 구슬이 없는 아이에게 구슬을 조금씩 나누어 주거나 구슬을 다 잃은 아이에게 딴 구슬의 절반을 돌려주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네를 탈 때는 한 사람이 타면 한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고, 시소를 탈 때도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운동회 때에도 발목을 묶고 호흡을 맞춰 달렸고,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기다렸다가 같이 뛰기도 했습니다. 놀이를 하는 건 그렇게 함께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다 같이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것이 삶의 명제임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놀이는 왜 그렇게 경쟁적이기만 한 것일까요? 요즘 아이들이 즐겨하는 컴퓨터 게임을 보면 소유하고 차지해서 자신의 레벨을 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천성에 미래를 걸어보는 희망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어쩐지 게임을 만드는 어른들 마음이 그들에게 침투될 것만 같아 가끔은 두렵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 일러줄 것은 경쟁보다는 협동이고 혼자보다는 더불어 간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른들이 다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임이나 만남에서 가끔은 긴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람이나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합니다. 예쁘다는 말을 예쁘지 않는 태도로 말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가볍게 장난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물론 내용도 좋고 태도도 좋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항상 부드러움과 웃음을 잃지 않는 대화의 태도는 긴장감을 풀게 하고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를 위해 비워놓은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쉴 틈이 되어드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다가올 한 주 내내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을 대화들로 가득하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내용도 다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대화로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 자리에서 편안하고 기분 좋게 잘 지낼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행복 가득한 한 주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는 기본인 것 아시죠? 저는 다음 주보다 좋은 내용으로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